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험 신호 7가지. 여러분, 지금 바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 앉으세요. 이번에는 한 발로 서서 10초를 버텨보세요. 눈을 뜨고 10초간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2가지 동작이 힘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 기능이 함께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의 1에서 2%가 사라집니다. 70대에 접어들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 손실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낙상, 골절,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지는 전신 건강의 위기로 번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근육이 줄어들 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 파트 2에서는 근감소증이 왜 생명을 위협하는지, 파트 3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회복 운동, 파트 4에서는 근육을 살리는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신호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위험 신호 7가지. 위험 신호 1.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계단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를 때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린다면 하체 근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2층을 오르는 것이 1년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근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2. 손으로 무언가를 쥐는 힘이 약해졌다.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은 전신 근력의 지표입니다. 병뚜껑을 돌려 열기가 힘들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예전 같지 않거나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전신 근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악력이 심혈관 건강, 낙상 위험, 심지어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악력 측정은 가정용 악력계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 기준 28kg, 여성 기준 18kg 미만이라면 근감소증 위험 신호로 봅니다. 위험 신호 3.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보행 속도는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 중 하나입니다. 평지에서 평소 걷는 속도가 초속 1m 이하라면, 즉 10m를 10초 이상 걸린다면 근감소증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뒤처지는 일이 잦아졌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뀔까 걱정된다면 이미 보행 근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험 신호 4.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한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으면 힘들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력이 크게 약해진 것입니다. 이 동작을 의학적으로는 의자 기립 테스트라고 하는데 30초 동안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을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60대 기준으로 남성 14회, 여성 12회 미만이라면 근력 저하로 판단합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30초 동안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의자에서 몇 번 일어났다 앉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위험 신호 5. 허벅지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가 모여있는 부위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바지가 헐렁해졌거나 허벅지를 만져봤을 때 예전보다 물렁물렁하고 살이 처진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벅지 둘레를 재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벅지 가장 굵은 부분의 둘레가 이전보다 2cm 이상 줄었다면 유의미한 근육 감소가 일어난 것입니다. 위험 신호 6.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린다. 1년에 2번 이상 넘어지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평지에서 걸을 때도 비틀거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는 일이 잦아졌다면 근력과 균형 감각 모두 저하된 상태입니다. 낙상은 60대 이상 외상성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위험 신호 7. 극심한 피로감이 자주 온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근육량 감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에너지 기복과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근감소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트 2에서 근감소증이 왜 생명을 위협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파트 2 근감소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힘이 없어지는 불편함 정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근감소증이 당뇨를 부른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입니다. 식사 후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면 근육이 이것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혈당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것이 당뇨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낙상과 골절을 부른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반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골반 골절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들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까지 이어집니다. 근감소증이 심혈관 질환을 부른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마이오카인은 운동할 때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생리활성 물질로 혈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마이오카인 분비도 줄어들고 심혈관 보호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근감소증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감소증이 치매를 부른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오카인 중에는 뇌로 이동해서 뇌신경세포 성장을 돕는 물질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이 뇌 보호 물질도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감소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근육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수술이나 큰 병을 앓을 때 근육량이 부족한 환자는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근감소증이 있으면 치료 부작용이 더 크고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파트 2 마무리 후킹. 당뇨, 낙상, 골절, 심혈관 질환, 치매, 면역력 저하까지.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서도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파트 3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회복 운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3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회복 운동. 헬스장에 가야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하는 운동만으로도 60대 근력을 충분히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운동들은 모두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핵심 원칙.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운동을 많이 반복하는 것보다 약간 힘들다 싶을 정도의 강도로 적당한 횟수를 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 약간 힘들고 마지막 몇 회는 하기가 버겁다는 느낌이 적절한 강도입니다. 운동 1이자 스쿼트 허벅지 엉덩이 근력. 60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의자에 앉듯이 내려갑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는 순간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10회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이 동작 하나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모두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2초 속도로 천천히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2벽 푸시업 상체 근력.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벽에 짚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이 벽에 가까워지게 했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바닥에서 하는 일반 푸시업이 힘드신 분들도 벽 푸시업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10회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가슴, 어깨, 팔 근육을 자극합니다. 운동 3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근력.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서서 양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20회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종아리 근육은 하지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4 누워서 다리 들기 코어 하체 근력.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쭉 편 채로 45도 높이까지 들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도 무릎에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좌우 각 10회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키고 복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하시면 코어 근육도 함께 자극됩니다. 운동 5 어깨 올리기 어깨 등 근력.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양팔을 옆으로 90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물병 하나씩을 양손에 들고 하시면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0회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어깨와 등 근육을 자극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스케줄 만들기.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회복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는 격일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월수금 또는 화목토처럼 주 3회를 목표로 하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파트 4에서 근육을 살리는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4 근육을 살리는 식단. 열심히 운동해도 먹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살리는 식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단백질 필요량. 60대 이상에게 권장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한 끼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고르게 나눠 드시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TOPO.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루 2개에서 3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100g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지방이 적어 칼로리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소화가 잘 되어 60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찌개에 넣거나 부침으로 드시면 맛있게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등어와 연어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근육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칼슘도 풍부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 타이밍. 근력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시간을 단백질 섭취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운동 후 바로 달걀 2개나 두부 반모를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D와 칼슘, 단백질 외에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60대 이상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기 때문에 하루 15분에서 30분 햇볕을 쬐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으로 보충하세요. 필요에 따라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보충제 복용 전에는 혈액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식습관. 근육을 잃게 만드는 식습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극도로 적게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칼로리를 너무 적게 섭취하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60대에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면서 전체 칼로리를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은 근육 내 수분을 빼앗고 근육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오늘 4가지 파트에 걸쳐 근감소증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짐, 악력 저하, 보행 속도 감소, 손을 짚고 일어나기, 허벅지 둘레 감소, 잦은 낙상, 만성 피로, 이 7가지가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험 신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는 근감소증이 당뇨, 낙상, 골절, 심혈관 질환, 치매,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전신 건강의 위기임을 확인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까치발 들기, 누워서 다리 들기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회복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달걀, 닭가슴살, 두부, 고등어, 그릭 요거트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는 식단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달걀 1개, 두부 반모, 고등어 1토막. 이것 하나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근육은 포기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편 걷기, 6편 스트레칭과 함께 오늘 7편 근력 관리까지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60대 건강의 새 기둥이 완성됩니다. 움직이고 느리고 키우세요. 다음 8편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매일 하는 습관, 낙상 예방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근력 관리와 함께 낙상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강연 스타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근육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